안녕하십니까. 생명선TV의 구상건입니다. 오늘은 투석을 위한 혈관 접근로의 하나인 혈액투석 도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구상건이고 투석 환자와 투석 환자의 생명선인 혈관 통로를 공부하는 신장내과 의사입니다. 중심정맥 투석 도관은 깨끗한 몸 안과 균이 있는 몸 밖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는 것이라 감염에 취약하고 혈관의 협착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에서 AVF나 그라프트에 비해 나쁜 예후를 보여 통상 기피되는 혈관 접근로입니다만 아직 성숙된 투석 혈관이 확보되지 않은 환자에서는 빠르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투석 치료가 필요하지만 혈관이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기존 투석 혈관에 문제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혈관 접근로가 필요할 때 쓰이는데 피하 터널의 유무에 따라 터널식과 비터널식으로 구별됩니다. 터널식 혈액투석 카테터는 통상 펌캣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펌캣은 이전에 흔히 사용되던 터널식 혈액투석 카테터의 상품명입니다. 주방세제를 트리오나 퐁퐁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 가능한 터널식 투석 도관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터널식은 비터널식보다 감염에 강하고 가장 흔하게 내경정맥을 사용하였을 때 목을 움직이는 데 방해되지 않고 옷을 입으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1주 이상 투석이 필요한 경우 비터널식보다 우선적으로 권유되고 통상적인 투석 혈관을 조성할 수 없는 환자거나 기대 여명이 극단적으로 짧은 경우 영구 투석 접근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터널식 투석 도관을 살펴보면 데크론으로 만든 커프가 있는데 마치 지렁이의 환대처럼 생겼습니다. 이 부위가 피하 조직과 유착을 형성하여 균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배리어로 작용을 하고 도관의 위치가 변하거나 빠지지 않는 고정 기능을 하게 됩니다. 도관을 넣을 큰 정맥 혈관을 어디로 선택할지에 대해서 첫 번째 선택지는 우측의 내경정맥입니다. 혈관이 심장에 이르기까지 주행이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도관의 길이가 짧아 혈액을 뽑아내고 반환하는 데 유리합니다. 적당한 길이의 빨대로 음료를 먹는 것은 쉽지만 긴 빨대로 음료를 마시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우측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좌측의 내경정맥을 사용하게 되는데 도관이 여러 번 꺾여 주행하면서 협착을 조장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 우측보다 주행 길이가 긴 것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통상 쇄골화 정맥은 중심정맥 협착의 위험이 높고 협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측의 상완은 투석혈관 조성에 매우 불리해지므로 가능한 회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터널식 도관을 삽입하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센터는 B사의 제품을 사용합니다만 사진으로 남겨놓은 것은 M사의 스텝팁 타입의 도관입니다. 모기 겸저와 주사기를 제외하고 다일레이터, 필어웨이 쉬스, 가이드와이어, 카테터와 터널러가 같이 포장되어 있고 소독포에 펼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카테터 팁은 통상 스텝 팁 타입과 스플릿 팁 타입, 시메트리컬 타입의 팁이 있으며 이런 디자인은 걸러내지 않은 피가 아니라 깨끗하게 걸러낸 혈액이 다시 흡인되어서 투석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재순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 JVS에 게재된 메타본터역에서는 스플릿 팁이 재순환에서는 약간 이득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여서 센터마다 여건에 따라 익숙한 타입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로 어느 쪽 혈관을 선택할 수 있을지 사전평가를 시행하고 천잘 부위를 목과 가슴 부위를 넓게 소독하고 소독포를 덮습니다. 초음파와 혈관 촬영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환자의 쇄골의 직상방에 초음파의 리니어 프로브를 이용하여서 천잘 위치를 잡습니다. 가능한 인터나 주글라 베인의 심부에 커먼 캐러티드 아터리가 겹치지 않도록 위치를 설정하는 것이 깊게 천자하다 동맥을 천자하는 불상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한 쇄골에 가깝게 천자하지 않고 머리 쪽에 가깝게 천자를 하게 될 경우 도관의 탑 부위가 꺾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도케인을 이용하여 국소 마취를 시행합니다. 마취를 하는 것은 환자의 통증 경감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피하 조직을 띄워서 터널을 만들 때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기가 섞여서 들어가게 될 경우 초음파의 상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자 바늘의 팁을 초음파에서 잘 확인하며 진행을 합니다. 가볍게 바늘을 흔들어서 팁의 정맥의 벽에 위치함을 확인하고 가볍게 스냅을 주어서 천자를 합니다. 팁이 베인 루멘 내에 위치함을 확인을 하고 연결한 주사기의 백플로우를 확인합니다. 이후 주사기를 제거하고 니드를 통해 가이드 와이어를 진입시킵니다. 진입 시 압력이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진행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와이어가 라이트 벤트리클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극이 될 경우 PVC가 발생하기도 하고 위험한 심실성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이드 와이어를 가능하면 하드 정맥으로 내려놓는 것이 좋고 조작이 어려울 경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심실로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위치를 유지합니다. 커프와 아치의 팁의 위치를 몸 밖에서 엑스레이를 이용하여서 설정하고 터널을 빼낼 줄구 위치에서 리도케인을 주사하여 마취를 하며 피하 조직을 띄워줍니다. 주행 경로가 모두 충분히 마취가 될 수 있도록 목 쪽에서도 접근해서 추가로 마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로 절개를 넣은 후 터널러를 통과시킬 곳을 모기 겸자를 이용하여 벌려주고 가슴 쪽 출구 부위에도 절개를 넣고 모기 겸자로 터널러가 진입할 길을 확보합니다. 터널러를 가슴 쪽으로 진입하여 목의 출구 쪽으로 진행을 시키고 터널러를 관통시켜 힘을 주어 목 쪽으로 빼내어 카테터를 마저 통과시키고 터널러를 제거합니다. 이제 가이드 와이어를 통하여 다일레이터를 직경이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확장시킵니다. 이후 필어웨이 쉬스를 통과시키는데 와이어를 통하여 부드럽게 밀어넣어 주변의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필어웨이 쉬스에 이너 쉬스가 결합되어 있는데 회전을 시켜서 결합을 풀고 이후 가이드 와이어와 함께 제거를 합니다. 남아있는 아우터 쉬스를 통하여 카테터를 삽입하게 되는데 이때 카테터가 꼬이지는 않는지 박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밴드가 남아있진 않았는지를 주의하여 봅니다. 이후 필 어웨이 쉬스의 양측 날개를 잡아당겨서 찢어주고 카테터를 보조자가 잘 눌러준 상태에서 양옆으로 필 어웨이 쉬스를 벗겨내듯이 제거합니다. 카테터가 적절하게 위치하고 기능하는지 확인을 할 때 세 가지 T를 이야기를 하는데 팁이 우심방에 잘 위치하는지, 도관의 탑이 부드러운 아치를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빠르게 흡인하고 밀어넣는 것을 반복하여 걸리는 느낌 없이 부드럽게 잘 기능하는지 테스트를 시행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카테터의 팁을 IVC와 라이트 에이트리움의 합류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하기도 하였습니다만 우심방의 가장 넓은 공간에 팁을 두는 것이 혈전증이나 기능 부전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박리가 되지 않아 밴드가 생겨 있거나 너무 머리 쪽에 가까운 쪽에서 천자가 될 경우 도관의 아치가 부드럽게 조성되지 않고 탑이 꺾여서 기능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도관의 기능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빠르게 흡인과 주입을 반복하여 비정상적인 압력이 걸리지 않고 부드럽게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합니다. 비정상적인 압력이 걸릴 경우 카테터가 꺾이진 않았는지 위치가 적절한지를 다시 확인하고 조정합니다. 내부에서 혈전이 차지 않도록 헤파린을 섞인 생리식염수를 채워놨는데 도관 내부를 채우는 데 필요한 용량이 카테터 옆에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의 경우에는 각각 1.9ml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포제로 나일론을 이용하여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도관의 날개를 피부에 고정합니다. 이후 다시 한번 소독하고 드레싱을 마무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심정맥 혈액투석 도관은 혈관 접근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으로 혈액투석이 필요한 환자에게
가장 빠르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옵션입니다. 통상 투석 혈관에 비해 감염과 중심정맥 협착 위험 등의 단점이 있어서 가능한 피할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복막 투석을 할 수 없는 혈액 투석 환자에서 천자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고, 심장 기능이 좋지 않아 동정맥류를 조성하기 어려운 환자, 그리고 통상적인 투석 혈관 조성이 어려운 환자에서는 도관 투석은 좋은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 이상 사용이 필요하다면 감염에 강하고 환자의 자세가 편하고 옷을 입으면 밖으로 표가 나지 않는 터널식 도관을 삽입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신장내과 선생님들은 비터널식 도관을 삽입한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터널식 도관은 환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으며 실제 삽입이 몇 번의 경험을 쌓으면 충분히 주의하며 시행하실 수 있으므로 관심 있으신 선생님들은 중재신장학 연구회에 문의를 주셔서 직접 시술하시는 인근의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또 함께 나눌 주제들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요즘 중환이 좀 많고 일이 몰려서 숙제가 자꾸 쌓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힘을 빼고 꾸준하게 앞으로도 가보겠으니 부디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대한중재신장학회의 연수강좌가 온라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고 저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KSDIN 홈페이지에 안내를 받으셔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